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익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 영상까지는 시장 분석, 그리고 손실난 분들, 그리고 존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수익 매매,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 매매를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건 이거는 좀 이제 깊은 연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수익 매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수익 매매라는 거 정의가 뭔지부터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 매매 방법에는 뭐 단타 매매가 있고 그리고 초단타 매매가 있고 막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수익 매매의 그 보유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서 2주 사이를 보유하는 거. 보유 기간 자체가 한 달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수익 매매 기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틀 뒤에 3일 뒤에 수익 나면 뭐 수익 나는 대로 청산할 수 있겠죠. 근데 꼭 그렇게 급하게 보유한다라기보다 내가 길면은 2주 정도까지 보유를 하겠어. 저는 그렇게 수익 매매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3개월 가져가는 것도 수익 매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6개월 정도가 수익 매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건요, 수익이 빨리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도 한 달 안에 수익은 나와야 그래도 내가 뭔가 이제 좀 흐름에 맞춰진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이 되면 너무 이제 또 지루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저는 이제 한 달 이상 가져가면 전 장기 투자로 봐요. 무조건 한 달 뭐 3개월, 이거는 장기 투자로 봅니다. 무조건. 자, 우리가 먼저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거. 첫 번째, 이게 매매 기법이라는 게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수익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될 게 뭐냐면 손절이에요. 어떤 매매든지 손실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손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손실까지 커버할 수 있냐, 이거에 따라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수화학 차트를 보고 있는데, 내가 수익 매매를 하는데 난 정배열에서만 매매하겠어 라고 해서 정배열에서 매수 들어갔어요. 근데 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떨어진단 말이죠. 아주 높은 곳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를 여기서 샀다라고 가정하고 떨어지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20%까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마이너스 20%를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20이라는 그 수치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럼 손절을 내가 어느 정도로 잡을 거냐? 이제 한 마이너스 10% 정도를 잡는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매수 전략을 구상할 때 이런 자리에선 매수하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10%를 기준 잡는데 여기서 매수하면 한 번, 두 번 음봉만 나와도 마이너스 10%인데 이런 자리에선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매매 기법이 만들어질 때 내가 10% 정도를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그 이상으로 손실은 안 된다, 그러면 매수 자리 자체가 이미 정배열에서 공격적인 자리에서 5일선 위에서, 쉽게 말하면 5일선 위에서 매수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익 매매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겠죠. 손실 자체가 다르니까요. 단기 매매가 되겠죠. 왜냐면 매수하고 나서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 바로 마이너스 10 될 수도 있거든요. 포스트코, 엠텍도 그렇게 강한 주식인데 마이너스 12%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실을 내가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냐, 이거에 따라 자리가 먼저 바뀐다는 점, 먼저 전제예요. 전제. 자, 두 번째는요, 대응이에요. 손절도 중요한데 대응도 중요하죠. 그럼 대응 부분은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그 시장을 볼 수 있는 시간에 따라 다르겠죠. 보통은 수익 매매를 하신다는 건 시장을 계속 보실 수 있는 여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유 있게 볼 수는 없고, 직장인 분들이나 좀 대응이 조금 느리신 분들이 수익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직장인 분들의 대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대부분 사실 이제 직업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단기 매매로 빠르게 움직이는 자리에서 대응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수화학이나 이런 위치에서 밥 먹고 왔는데 그냥 롱바디 뭐 맞아버렸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밥 먹고 와서 소화도 안 되는데 손절하면 이 멘탈 나가잖아요. 손절을 또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업무에 집중도 안 되겠죠. 힘들겠죠. 애초에 그런 자리가 성립이 되지 않겠죠. 그냥 그러면 아까 손절을 각오했을 땐 정배열에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직장인들은 그럼 어떻게 최소한 매수를 해야 되는가? 거래가 줄어들었을 때. 왜 거래가 줄어들었을 때 매수를 해야 될까요?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건 뭐가 변수가 없다는 걸까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변동성에 대해서 좀 약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막 강하게 움직이는 정배열 5일선 위에 이런 때는 밥 먹고 왔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7% 음봉 맞으면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오후에 업무도 잘 집중이 안 돼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퇴근하면 장이 끝나져 있는 상황이에요. 더 고통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매매라는 전략 자체는요, 변동성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확률이겠죠. 확률이 당연히 높아야겠죠. 매수했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만 가면 엄청난 그것도 고통스럽겠죠. 그럼 확률적으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2주 안에 수익이 난다라는 전제를 봤을 때 어쨌든 2주 안에 수익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주식의 원리인 파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엘리엇 파도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말하는 파동은 간단해요. 거래가 터지고 올랐다. 그리고 쉬었다가 오르는 거. 이 파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1차 파동과 2차 파동 이걸 노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1차 파동 후에 뭐 어떤 매매를 합니까?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눌림목 매매를 노리려고 하는 거예요. 눌림목 매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정보 중에 하나가 눌릴 때 뭐 20선이라든지 60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거래량은 어떨 때 거래량은 줄어들었을 때 이게 조금만 공부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수익 매매의 틀과 눌림목 매매의 대표적인 틀이 돼요. 이게 좀 많이 공부한 분들은 여기까지 진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률이라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1차 파동 눌리고 2차 파동. 이 전제로 들어가야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잠깐 정리를 하면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까? 정배열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밥 먹다 체할 수 있다는 거죠. 괜히 손절 10% 넘어가고 손절도 못하고 물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대응적인 측면에서 내가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너무 빠르게 전개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래가 줄었을 때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거래가 줄어든 아주 재미없는 자리에서 하면은 주구장창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률적으로 2주 안에 튀어오를 수 있는 수급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제가 자주 말하는 요즘 들어서 수급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저는요. 그 매수 자리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영상이 뭐 소수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영상 올리면은 조회수가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자리를 공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수 타점이 다 똑같아. 그럼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수익 매매의 원리와 팁과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이제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한 팁을 또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추세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추세. 뭐 뻔하게 상승 추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세력들이 해먹고 누르고 하락 추세로 쭉 이어져서 이게 뭐예요? 이게 시장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공포를 의미하죠. 이 종목에 대해서 공포. 그럼 공포의 반대는 뭐예요? 기대가 되겠죠. 그렇죠. 기대. 그럼 기대를 주려면 어떤 차트가 맞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상승 추세가 맞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가 지배하는 하락 추세에서는 1차 파동 주고 나서 주구장창 밀릴 때가 있어요. 세력들이 많이 해먹고 뱉는 거죠.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수화학도 이게 좋은 차트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가 좀 있습니까? 이거는 보합을 뚫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오버해서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얘가 눌리고 나서 한 번 더 눌렸지만 이거 시장 때문이죠. 그리고 한 번 더 눌리긴 했지만 그 뒤로 급하게 또 다시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보면 1차 파동 쉬었다가 2차 파동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 큰 흐름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추세 이야기인데 추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뭘 보냐? 사람들이 보통 재료를 봅니다. 재료도 중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올라오는 그 힘을 봅니다. 힘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추세 자체, 큰 그림 자체가 밑으로 꺾이면서 하락해 있는데 이게 제가 뭘 전제한다고 했습니까? 공포 심리가 지금 전제하고 있는데 재료고 힘이고 나발이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시장은요 분위기가 좀 중요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가 그 분위기. 근데 하락 추세에서는 재료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힘이 들어오면 뭐예요? 이미 추세 자체가 꺾여서 공포가 지배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공포가 기대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보합을 가야 돼요. 보합. 그래서 수익 매매의 기본은요 추세가 하락으로 가는 공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익 매매는 보합 차트에서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거 아주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 무시하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신풍제약을 한번 볼게요. 뭐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추세가 어때요?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가고 있죠. 하락 추세 속에서 뭐가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물린 사람들이 많고 계속 하락하고 있고 악재가 터지니까 공포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줘도 이 반등이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죠. 이게 하도 이제 지쳤으니까. 그러면 주식은 그래도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 기대감은 어떤 차트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막 오르면서 신고가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차트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신고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승 추세로 가야겠죠. 자,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동제 한참 오를 때 볼게요. 오를 때. 이것도 중요하니까. 자, 오를 때 보시면 하락 추세는 아니었어요. 이제 지루한 보합을 이제 깨고 나서 얘가 신고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힘이 세게 올랐다가 눌렀다가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가 노리는 건요, 이렇게 이 변동성이 작용되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이 구간 가운데서 시세 차익을 얻는 거예요. 설마 이걸 계속 가져가서 난 여기까지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그게 먹혀서 쭉 올라가고 뭐 2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샀는데 뭐 한 달 만에 2배가 됐어. 그러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전체적인 종목을 다 보시면요, 그렇게 움직이는 주식은 많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열에 한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열에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확률에 베팅해서 주구장창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겠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뭐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실패하는 매매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매매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생각으로 돈을 벌겠다라고 하시면 그건 굉장히 착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상승장 때는요, 10개 중에 뭐 8개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상승장 때는.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상승장은 아니잖아요. 겁먹은 시장이고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2배를 간다, 이러한 목표 수익률도 망상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익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차 파동 보고 눌리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샀어요. 그러면 뭐 이거 이렇게 가겠어, 이걸 노리는 게 아니라 1차 파동 나오고 또 한 번 나올 때 전고점 부근까지 갔을 때 이때 매도하는 게 가장 베스트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1차 파동 이후에 눌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생겨요? 저항이 생겨요. 저항을 뚫고 가주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도 이거 가겠는데요, 레기하고 제가 말해도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 분석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에 따라서 큰 박스권에 따라서는 가능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하겠어요? 시장이 상승이고 회복될 때, 그땐 차트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줬거든요, 보합을. 그래서 제가 보합을 가야 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보합을 가야 크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전략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도 약간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를 또 중요한데, 수급을 보는 건 뭐 대부분 볼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수익 매매에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힘이에요. 힘. 재료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이 차트가 어느 정도의 힘을 내줬냐. 자, 일동제약 보시면요, 한 번에 파동을 쭉 밀어서 올릴 때 2배 이상 점프를 뛰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힘이 진짜 센 차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일동제약이 지금, 이거 과거잖아요, 지금에도 막 이렇게 까불고 막 난리치고 할까? 힘이 애초에 달랐어요. 얘가 만들어낸 힘이. 모든 종목이 다 이러지 않아요. 종목마다 다 다르고요, 힘의 규모와 강도가 다릅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답을 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거래대금이냐, 이게 재료냐, 과연 무엇이 그 힘의 정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주식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방향이에요. 이 주식 시장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토익 학원을 다닌다. 그럼 토익 시험을 어떻게 잘 보는지 막 그 요령을 가르쳐주고 1분에 몇 문제를 풀어야 뭐 이 합격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이게 나오고, 이런 어떤 방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어지잖아요. 근데 주식은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가 많아서 이곳저곳에서 막 이렇게 보긴 하지만 결국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또 달라요. 그 방향성이라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제가 아까 추세 하락은 피하라라고 했는데 추세 하락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주식이라는 게 재밌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100%의 정답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들어보시면 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제가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그 방향에만 맞춰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사실 거의 다 얘기한 거랑 다를 바 없어요. 정말로. 최소한 여러분이 하락 추세에서 삽질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직접 매매를 하다 보니까 손실이 너무 커져요. 이 자리에서 너무 힘들구나. 이러한 개념도 당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20%가 돼. 또 어떨 땐 또 마이너스 20%가 돼. 그리고 어떨 땐 내가 50% 수익을 봐. 근데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멘탈 관리도 안 되고. 틀 자체가 틀린 거죠. 이런 틀에서는 내가 매매를 담을 수 없다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갑니까? 현실적인 수익률과 현실적인 손절 금액을 그때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 털리고 나서.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틀대로만 가면은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틀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답을 다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정답을 향해서 문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 모양이 좀 특이해. 옆에 이렇게 삼각형이 튀어나왔어. 그럼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러겠죠? 주식도 여러 가지 어떤 매매 기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 틀에 맞는 문을 찾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과 어느 문으로 가야 돼 다 쑤셔보는 거랑 이게 시간 차원이 완전 다른 거죠. 저 역시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그냥 안 게 아니에요. 저도 당해보고 털려보고 경험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그냥 제가 막 아무거나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직장인으로서 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수익 매매를 좀 무난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실을 좀 덜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다 했다는 거죠. 제가 말한 그 틀 안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하시면 더 좋은 살을 붙이고 좋은 옷을 입혀서 좋은 매매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린 그동안의 영상을 쭉 보셨다고 한다면 저와 같은 선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답을 찾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와조 인사이트에 오시면요. 제가 수익 매매 기법을 또 올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답이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시면 오셔서 배우셔도 됩니다. 시장만 태클을 걸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다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